자, 두 분 모셔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머니킹 이재한입니다. 머니퀸 최지혜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얘기를 또 짚어주실지도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이제 오후에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진짜 처음에 황금빛 100세 시대 이 타이틀답게 주로 이야기 나눴던 주제가 바로 노후 준비의 첫 번째 연금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즘 연금 준비에 관심 갖는 분들도 많고 오늘 다시 한번 또 오후 시간 마지막으로 한번 싹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겠다. 네. 기대가 됩니다. 일단 우선 연금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근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가장 기초가 되는 국민의 기본이 되는 국민연금이죠. 그래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납세 의무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준조세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퇴직 시 받게 되는 퇴직연금이 있죠. 그래서 퇴직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가입해서 회사나 근로자가 직접 운영을 하게 돼 있죠. 마지막으로는 개인적으로 부족한 연금을 따로 준비하는 사적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또는 개인이 직접 관리를 하게 돼 있고요. 이렇게 세 가지의 연금이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 국민연금 제일 궁금하실 텐데 먼저 살펴보면요. 우선 국민연금은 대부분 종이로 된 지로로 이제 집에서 받아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로로 봐도 잘 모르겠고 또 무엇보다 지금부터 얼마나 더 넣어야 되는지 또 언제 개시하는 게 좋을지 내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 정말 많은데요. 일단 연금에 대해 궁금한 것들은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내 곁에 국민연금이란 모바일 앱을 활용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되게 보기 좋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는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 또 이제 물가 상승을 반영한 예상 수령액, 그리고 또 차후 추가 납부분에 따른 예상액, 뭐 이런 것들을 간편하게 조회해 보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휴대폰 앱 다운로드하는 곳 있잖아요. 거기서 국민연금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내 곁에 국민연금이라고 제일 위에 첫 번째로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다운로드 해주시고 그래도 자주자주 들어가서 보시면 연금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이제 퇴직연금 없으신 분들 중에 국민연금은 열심히 납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준조세에 해당하니까 네. 근데 이제 사적연금 얼마를 넣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내가 국민연금 얼마를 받게 될지를 먼저 조회해 그쵸. 보시면 맞아요. 어느 정도를 내가 사적연금을 부어야 될지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최지혜 전문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요거 잘 기억을 해두시고 자주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점이 있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소득이 없는 분들 또는 주부님들 중에서 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네. 이런 분들 중에 지금이라도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게 좋은지 아닌지 이것들을 되게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국민연금이 뭐 고갈된다 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납부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연금은 다른 연금에 비해 납입 금액 대비 수령액이 커요. 네. 그래서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 가입자가 될 수 없는 분들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임의 가입자라고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래서 우선 임의 가입을 하시면 납부 금액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납입 금액 대비 수령액이 비교적 높은 9만 원 정도로 선택하시면 좋고 그리고 다음으로 고려하실 점은 납입 기간인데요. 연금을 납부하는 기간에 따라 수령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임의 가입은 좀 최대한 빨리 가입하시는 게 좋아요. 금액이 좀 낮더라도 9만 원이 안 되더라도.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이제 100만 원이라는 수익이 있다는 가정하에 9%이기 때문에 9만 원인데 9만 원씩 10년을 납입하면 20만 원 정도 전후로 받으실 수 있어요. 사망하실 때까지. 그리고 15년 정도를 납입했다. 그럼 30만 원가량 받으실 수 있고요. 20년을 내가 납입했다. 그럼 40만 원 정도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노령연금 예상연금 월액표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그 아까 말씀드린 내 곁에 국민연금 들어가도 나오고 그리고 국민연금 공단 있죠? 홈페이지 가셔도 나오니까 그거 보시고 선택하셔도 되는데 한 4만 5천 원만 내더라도 한 15년 내면 그래도 거의 많이 받습니다. 한 30만 원 전후로 받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금액을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소 15년 이상 납입하는 것을 좀 권해드려요. 그래서 내가 60세 이후에 개시한다라고 하면 45세부터 50세 사이에는 좀 가입을 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렇죠. 10년에서 15년 이상은 납입을 하셔야 되니까 45세에서 50세 사이에는 가입을 하시는 것이 효과적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수령 금액의 차이가 난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올해 가입을 하고 금액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9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가입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네. 일단 15년을 기준으로 했던 거는 일단 10년보다는 15년이 좀 더 좀 차이가 많은 금액이 이제 더 수령을 할 수 있기 때문에인 거고요. 일단 15년 납입을 하고 65세에 연금을 수령한다고 예상을 해보고 사망 시점을 그냥 85세 정도, 그냥 20년 정도 수령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요. 금액으로 따져보면 나는 1,620만 원을 납입을 하지만 실제 20년 동안 수령한 금액은 총 7,200만 원을 수령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정도 수령액은 뭐 확정이율이라든지 뭐 공시이율 이런 연금 상품에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예, 이게 나올 수 있는 수익이라는 게. 그래서 투자성 연금인 변액이나 펀드로는 뭐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것도 확실히 확정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그쵸. 좀 위험이 좀 도사리고 있죠. 그래서 관리가 매우 잘 되어야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확정적으로 금액에 대한 수령이 가능한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는 것이죠. 어떠한 사적연금보다도 관리가 굉장히 잘 돼 있는 사적연금이다라는 전제 하에 이 정도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니까 네. 1,620만 원 내고 7,200만 원을 수령한다. 국민연금 가입하는 거는 어쨌든 보장이 되는 거니까 네. 그쵸. 훨씬 더 좋다라는 이야기네요. 다음으로는 이제 연금을 조기 수령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연기해서 수령하는 게 좋을지를 정말 많이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아마 우리 동키분들 중에서도 저희가 연금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좀 새록새록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연금 조기 수령이나 연금 연기 수령은 아무래도 각자 개인별 상황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조기 수령은 최대 5년 조기 수령 시 30% 감액 정도 지급되는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조기 수령은 국민연금 정상 수령 나이보다 5년을 일찍 탈 수 있어요. 네, 신청을 하면. 조기 수령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생활자금이나 뭐 필요 자금을 조기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겠죠. 그렇죠. 반면에 단점은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조기 수령을 하면 1년에 6%, 월 0.5%씩 감액이 돼요. 그러니까 최대 5년 조기 신청을 가능하니까 다 따져보면 30%까지 감액이 됩니다. 그렇죠. 네, 너무 많은 금액을 손해보게 되시는 거죠. 맞아요. 네. 네, 반대로 연기 수령의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연기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앞선 그 조기보다 좀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되는데요. 수령액이 36%까지 더 수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뒤로 점점 미루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고요. 나에게 조기 수령이 더 적합하냐 아니면 연기 수령이 더 낫냐라고 좀 이렇게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사항을 좀 고려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거요? 첫 번째는 건강 상태, 두 번째는 재정 상태.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은데요. 아무래도 본인 스스로 좀 점검해 봤을 때 건강한 상태이고 나름, 그리고 다른 소득이나 배우자의 소득이 여전히 좀 이렇게 지속될 수 있다. 그러면 연금 수령을 좀 연기하셔도 무리가 없을 수 있고요. 그렇죠. 금액은 크게 타면서 나중에 그쵸? 타서 더 많이 받는다면. 맞아요. 당장의 수입은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있으니까. 그런데 반대로 건강이 좀 양호하지 못하신 편이고 좀 고려해 볼 만한 어떤 수입이 조금 불확실하다. 그러면 이제 원래 정상적인 수령 시기보다는 좀 조기에 수령을 좀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죠. 당장에 지금 쓸 돈이 있는 게 더 필요하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여기에서 임의 가입이나 연금 연기 신청의 경우에는 반드시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바로 세금입니다. 네, 국민연금도 종합과세 대상이에요. 근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외에 뭐 다른 연금이라든지 또 다른 사업소득, 기타 소득들이 있다면 잘 살펴보시고 수령 방법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 금액 때문에 세금을 확 더 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종합과세 대상이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 자,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동키분들은 모두 아셨으니까 노후 준비하실 때 손실 없도록 여기에 과세 대상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연금의 두 번째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퇴직연금은 운영 방식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DB형과 DC형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뭔지는 몰라도 들어보셨을 건데 이제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그리고 또 요즘 많이들 하시는 IRP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대기업들에서는 보통 DB형으로 운영을 많이 했고요. 최근에 이제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DC형으로 권하는 추세예요. 한 번에 큰 금액이 지급되는 부담도 있을 거고 또 그 돈을 계속 관리해야 되는 부담. 또 요새는 이직이 잦아요. 네, 그런 추세 때문에 아무래도 DC형을 권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확정급여형이었는데 요즘에는 확정기여형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책임을 회사에서 지는 것보다 이제 개개인들에게 좀 맡기는 추세로 바뀌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DB형은 직전 급여 3개월 평균 금액을 근속 연수를 곱해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그 퇴직급여의 금액이 사전에 정해진 퇴직연금이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고용주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을 하고 고용주의 책임으로 운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일반적인 퇴직연금의 어떤 퇴직금의 어떤 제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DC형은 조금 다른데 고용주가 매년 납입할 부담금의 금액이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로 나누어서 계산이 돼요. 이거 조금 차이를 아시겠나요? 네. 그러니까 DB형은 직전 3개월 평균 금액을 근속연수를 곱해서 확정된 금액을 말하는 거고 DC형은 임금 총액을 12분의 1로 나누어서 평균 금액이 아니라 12분의 1로 나누어서 그 내용을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정해진 퇴직연금 제도는 동일합니다. 근데 근로자가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직접 운용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에서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운용 수익과 퇴직금을 함께 퇴직급여로 받게 되는 겁니다. 네. 이것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DC형의 경우에는 임금 상승이 6% 미만일 경우에 그러니까 임금 피크제 등으로 임금이 낮아질 수 있는 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임금 피크제 들어보셨죠? 기억하시나요, 모두? 네. 이제 정년을 좀 늦추고 급여를 좀 낮게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급여가 DB형으로 하면 더 낮아지겠죠, 퇴직금이. 그렇죠. 그쵸? 직전 3개월 직전 3개월이니까. 네. 그래서 DC형으로 하시는 게 유리한데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적립금 운용을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마지막으로 IRP는 퇴직과 투자 금액을 하나로 자산관리까지 하는 개인 퇴직연금 제도예요. 그래서 세액공제 같은 다양한 장점들이 있지만 자산관리 시 펀드나 ETF로 관리되거든요. 예적금도 있기는 한데 이제 펀드나 ETF의 경우에는 국내 주식 시장에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수익률 관리에 조금 한계가 있어요. 또 예적금과 같이 관리되는 경우는 물가 상승을 좀 따라잡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좀 수익을 좀 제대로 올리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이게 관리가 잘 될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죠. 몇 년 전부터 IRP 계좌 없으면 꼭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은행원 분들이 엄청 추천해 주시는데 이게 맞아요. 무작정 가입한다고 될 게 아니네요. 맞습니다. 이제 세액공제도 수익이 마이너스면 의미가 없죠. 네, 내 돈이 불어나 있어야 세액공제도 받는 게 좋은 거지. 그래서 내가 잘 관리할 수 있을지 또는 내가 믿고 맡길 만한 전문가가 있는지 등을 생각해 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앞서 3부에서는 노후 준비를 위해서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연금 중에 국민연금 그리고 퇴직연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런 질문이 와서 이 질문 먼저 해결을 해드리고 4부를 시작하겠습니다. 2968님께서 국민연금은 잘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50대 중반인데요. 지금이라도 개인연금을 가입하는 게 유리할까요? 라는 질문. 네. 당근 유리합니다. 당근 유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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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직 그래도 은퇴 시기가 10년은 남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은퇴라고 이제 칭하는 시기가 60대 전후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충분히 복리의 효과를 누리셔서 내가 납입금 대비 연금을 수령하는 금액을 훨씬 높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관리를 더 잘 받으시면 더더욱.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또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씀인데 요즘 연금들 개인연금은 다 중도 인출 같은 거 가능하니까 부담 없이 준비하셔도 됩니다. 네. 만약에 내가 지금 퇴직을 그러니까는 일을 그만두는 걸 한 5년 정도 후 60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근데 내가 지금 50대 중반이다. 국민연금만 넣고 개인연금은 하나도 없다. 이런 분들은 어떤 형태의 개인연금을 넣어야 될까요? 네, 이것도 사실은 이제 50대 중반 정도 되시면 아마 목적 자금으로 모아놓은 이렇게 적금식으로 모아놓은 돈이 좀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비교적 일시납, 그러니까 거치납으로 하실 수 있는 연금을 가입을 하실 경우에 좀 수익이 잘 붙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월납은 적립을 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예금이 더 이자가 높잖아요. 그걸 그렇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거치를 해둔다. 그러니까 일시납 연금은 금액이 어느 정도여야지 목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1,000만 원 이상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 정도면 당연히 네. 모아두신 돈이 1,000만 원 이상이 당연히 있을 테니까. 근데 자,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미래를 완전히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는 반반 정도 쪼개도 네. 좋을 것 같아요. 거치를 해두는 것도 필요할 거고 그 이후에도 일을 하고 계실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또 시간 활용을 또 할 수 있을지는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규모를 정해서 그거를 거치해놓는 것도 좋고 나머지는 좀 적립식으로 더 더 베스트는 거치형에 추가 납입으로 매월 납입하시는 거예요. 그건 또 베스트입니다. 네. 일단은 이재한 전문가가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남아있는, 그러니까 모아놓은 돈을 다 연금, 그러니까 장기 납을 해놓는 것에 묶어두면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이거를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되면 내 원금조차도 못 가져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굉장히 큰 손해를 일으킬 수 있으니 반 정도만 장기 납부할 수 있는 곳에 묶어놓고 반 정도는 내가 조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중간중간에 빼서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곳에다가 놓고 쓰는 것도 괜찮고 그 반 정도를 또 최지혜 전문가는 추가 납입을 통해서 네네. 넣을 수 있는 그런 걸로 또 유용하게 하는 게 좋다. 자, 그럼 4부에는 개인연금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네, 일단 1인 가구나 일명 뭐 싱글족 뭐 이렇게 이런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1인 가구들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개인연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제 아무래도 혼자 살다 보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이 개인연금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다 알아요. 누구나 압니다. 근데 선뜻 준비를 잘 못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정도를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첫 번째는 개인연금의 중요성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여유 자금이 좀 확실하지 않다 이런 것이 좀 있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시는군요. 네. 많은 분들이 맞습니다. 공통점이에요. 맞죠? 맞아요. 정확합니다. 네. 이게 나한테 가치가 있어야 하거든요. 요즘 이제 그쵸 시대가. 그래서 아무래도 특히 젊은 분들의 경우에는 노후가 멀게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연금 가입의 중요성이 크게 와닿지를 않습니다. 사실 저희도 그렇고요. 근데 실제 연금을 주제로 방송을 하면요. 문의를 주시는 청취자분들 연령대가 대부분 50대 중반에서 60대 중반입니다. 네, 그만큼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분들에게는 무엇보다 연금에 대한 걱정이 크고 막막하다는 거겠죠. 따라서 30, 40대 분들, 60대가 먼 미래 같지만 시간은 빠르고 그때가 되면 준비가 된 분들과 준비가 되지 못한 분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늦기 전에 지금에라도 꼭 준비하셔야 해요. 지금 7659님께서 이런 문자 주셨는데 너무 마음이 와닿네요. 저는 연금을 소액을 받고 있는데요. 받고 보니까 젊었을 때 연금 저축을 좀 많이 해둘 걸 하는 후회가 되네요. 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런 문자가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두 분도 강조를 해주시고 또 여기에 공감해 주시는 청취자분의 문자까지 보니까 이 연금이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건 알겠어요. 근데 문제는 앞서 이재현 전문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유가 없어요. 여유 자금이 없다는 거죠. 연금을 마련하려면 매달 내 여유 자금을 거기에 넣어야 된다는 건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기가 벅차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정말 쉽지 않습니다. 뭐 저도 하고 있지만 저도 쉽지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어려서부터 저축의 중요성은 다 배웠죠.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계좌도 만들어보고 뭐 만기형 적금도 해보고 뭐 다 해봤을 텐데요. 조금 형태를 바꾸자면 이제는 적금을 가입할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좀 비교적 일찍 이런 비과세 연금을 좀 준비해 보시는 것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예전에도 이 부분 강조해드렸는데요. 요즘 일부 어머님들은 자녀가 태어나면 주식과 비과세 계좌를 먼저 개설해 줍니다. 네, 그래서 특히 아이들이 어린 나이에 비과세 연금 계좌를 갖고 있는 게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이제 물가 상승률을 뛰어넘는 복리 효과로 저축 금액 대비 큰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죠. 또 차후 세금 걱정이 없다는 거죠. 10년 넘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사회에 나가기 전까지는 세금의 부담을 모르지만 급여를 받는 소득자가 된 후로는 어떻습니까? 모든 돈에 세금이 붙네. 이걸 알게 돼요. 네, 그때부터는 체감하게 되죠. 그래서 그건 자산 규모가 늘어날수록 걱정의 무게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동적으로 과세가 되지 않고 이자가 붙는 계좌나 상품을 갖고 있다는 건 자녀에게 최고의 준비가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네, 금액이 크든 크지 않든 그럼요. 적더라도 일단 비과세 금액을 비과세의 계좌를 가지고 있다는 게 네. 큰 힘이 될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기간이라는 거예요. 네, 불이익 금액보다도 기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네, 아직 많은 연금 상품들이 복리이기 때문에 큰 금액을 부담스럽게 막 납입하시는 것보다
작은 금액이더라도 네. 좀 빨리 시작해서 길게 가져가는 게 더 맞아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뭐 10살 때부터 10년간 납입한 것과 30세부터 10년간 납입한 연금은 많게는 연금 수령액이 10배도 차이가 날 수 있죠. 그러니까 일찍 시작할수록 효과는 훨씬 더 크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요즘 경기 침체 지금 당장 생활을 하다 보면 여유 자금이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자녀분들만이라도 일찍 준비해 주시는 게 자녀들의 미래를 위한 더할 나위 없는 선물이라는 걸 정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지금도 열심히 돈 벌고 있는데 내가 내 노후도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자녀들을 위해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많은 부모님들의 쉽지 마음을 않죠. 대변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또 뭐 요즘 비과세 연금들은 중간에 필요한 자금이 있을 때 빼서 쓸 수도 있습니다. 뭐 기능들이 되게 다양하게 탑재가 돼 있어요. 네. 뭐 반대로 여유가 생기면 원래 금액보다 좀 더 추가 납입해서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어떤 사용도가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 활용도. 네. 활용도.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연금을 가입을 했어요. 근데 2, 3년 후에 급한 용도가 생겨서 해지를 하게 됐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이게 가장 걱정하셔서 부담스러워서 못 드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내가 2, 3년 뒤에 갑자기 급전 생기면 어떡해. 뭐 집을 사야 된다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걱정 때문에 섭불리 가입 못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연금 상품의 경우에는 80% 이상 출금이 돼요. 내가 낸 돈의 80%. 그리고 그렇게 되면 굳이 해지하실 일이 많이는 없고요. 뭐 이직이나 특별한 사유로 납입을 멈추고 싶다 하셔도 한 2년 정도까지는 중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계좌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거고 만약에 우리 쭈디 말대로 불가피하게 내가 해지를 해야 된다 하셔도 최근에 나오는 연금의 경우에는 예전 상품과 다르게 사업비가 대폭 줄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 3년 차 해지 환급률도 납입한 금액 대부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주의할 거 매번 말씀드립니다. 종신보험과 연금을 잘못 알고 가입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렇죠. 네, 종신보험은 사망을 주로 이렇게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상품이기 때문에 연금 또는 뭐 저축성 상품들에 비해서 사업비가 굉장히 높아요. 네. 뭐 최근 저희가 몇 번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단기납 종신보험의 경우에는 연금으로 쓰일 경우에 원래 연금 상품보다 활용도가 떨어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너무 환급률에만 너무 관심을 갖지 마시고 이 어떻게 활용할 거냐를 먼저 좀 생각을 해보시면 구분하기가 너무 쉬울 겁니다. 그렇죠. 네. 앞서 최지혜 전문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2, 3년 차 해지 환급률 연금의 경우에는 꽤 크게 나오지만 맞아요. 이 종신보험이 나중에 10년 지나고 나서 환급률 높네 하고 가입했다 2, 3년 있다 해지하면 네. 거의 못 받죠. 맞습니다. 깃털이죠. 이런 부분. 높아봐야 50%입니다.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네. 또 10년 동안 납입해도 원금이 될까 말까 하는 상품들이 많잖아요.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가입하셨는데 퇴직 후에도 소득이 있어서 종합과세 때문에 골치 아픈 분들도 너무 많고요. 그런 게 있어요? 네. 이제 세액공제 받는 연금저축의 상품은 이제 주로 손해보험에서 가입하시는데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는 되지만 추후에 연금을 개시할 때 종합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무작정 좋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 중도에 해지하면 그 세액공제 받으셨던 거 다 반환하고 해지가 됩니다. 그래서 케이스에 따라서 굳이 필요 없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요. 네. 정확하게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내 상황에 따라서 준비를 다르게 해야 한다라는 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우리 동키 여러분들도 미뤄뒀던 연금 하루빨리 계획하고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금 준비는요. 내가 지금 몇 살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 필요한 게 없다면 지금이라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게 답이란 생각이 들어요. 전문가님들 이야기처럼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이미 늦을 수도 있고요. 또 열심히 살고 열심히 모은 내 돈 아닙니까? 한 푼도 허투루 쓸 수 없잖아요. 지금부터라도 내 노후에, 내 돈에, 내 삶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계획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해 보겠습니다. 1378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제가 아는 사람이 개인연금을 부으려면 월급을 꼬박꼬박 받고 있는 사람한테는 월말에 세액공제 혜택이 필요하니까 세제 적격 상품 중에 알아봐라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아까 그랬죠.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는 상품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으니까 환급받는 금액들이 생기시니까 음. 당연히 좋으실 수 있어요. 근데 때에 따라서 나중에 기타 소득들이 있으시고 종합과세가 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에게는 그때 세액공제 받았던 연금이 개시가 될 때는 과세 대상으로 옵니다. 종합과세 대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때 비과세, 그러니까 세제 비적격 연금 상품이 있으면 그거를 활용하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둘 다 필요합니다. 네. 둘 다 필요하다 결국은. 네,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 이건 본인의 상황에 맞게 그렇죠. 골라봐야 개인의 되겠네요. 상황에 따라. 네. 그 기준액이 있는데 네. 예를 들면 지금 매번 이 질문자님께서 매해마다 연말정산할 때 내가 그 추징되는 세금이 계속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은 세액공제 상품이 필요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세액공제에만 너무 몰두한 나머지 나중에 연간 개시할 때 연간 받는 금액의 총액이 1,500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모든 소득이 다 종합과세입니다. 그렇죠. 아까 국민연금도 네, 말씀하셨고. 맞아요. 네. 원래는 그것도 그 대상이니까 분리과세될 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세액공제에만 몰릴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비과세하니까 비과세에만 쏠릴 필요도 없고요. 계속 아나운서님 말씀하셨죠. 나의 상황에 맞게 해라. 그러니까 그 상황을 조금 더 이렇게 현금 흐름을 좀 파악해보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건 다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답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 상황에 맞는 건 다 답이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답을 구해서 그 답으로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나에게 맞는 답을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질문도 달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그 질문이 너무 많고 복잡하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전문가를 만나서 한번 답을 구해봐라라고 그러니까 도움 요청을 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오늘은 이렇게 궁금증 해소해 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포인트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연금 나에게 맞는 포트폴리오로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준비하자. 둘째, 자녀에게 적금이나 청약은 옛말 비과세 연금 준비로 최고의 선물하자. 네, 두 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